부대찌개 하면 킹콩.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일 3부에서는 정치수 말고 국제뉴스라든지 여러분이 꼭 좀 챙겨보셔야 할 뉴스 저희가 일목요연하고 상쾌하게 정리해드리는 바로 정면 브리핑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우 좋아하죠? 한우보다 김치냉장고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경추베개는 어떻습니까? 김치냉장고가 더 좋아요. 아, 김치냉 홍삼 세트는 어때요? 김치냉장고요. 아, 김치냉장고. 그냥 1등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가전이 짱이죠. 아니, 근데 이 경품이 장난이 아니야. 저희가 뭐냐면 이 유튜브 구독하시는 그러니까 70만 이제 곧 70만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 YTN 라디오가 이 아주 푸짐한 선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민 아나운서가 노래를 하는 김치냉장고도 있고 한우 세트도 있고 홍삼 세트도 있고 그리고 그 겨울에 네.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스키 이용권도 상품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아, 스키 좋아해요? 전 잘 못하는데.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스키 나 그러고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네 나는. 참. 경추베개 갑자기 탐나세요? 인생이 우울해져요. 할 줄 아는. 경추베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뭐 허리 좋은 베개 약간 모양이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름하여 777 감사제라고. 그렇죠. 저희 오늘부터 또 12월 중순에서 예. 말 사이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저희 유튜브 구독자 감사 이벤트인데요. 22일까지래요. 12월 22일. 네, 22일까지. 왜 하필이면 22일이지? 이왕이면 크리스마스 때까지 하든지 이렇게 하지. 예? 그러게요. 예. 저희가 그래서 자세한 이제 참여 방법은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일단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부터 누르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란에 들어가면 자세한 응모 방법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구독을 하는데 구독을 취소했다가 구독을 다시 해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구독을 취소했다 했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일단 구독을 하시고 그다음에 구독자를 주변에 모아서 7분 이상을 모아서 이제 응모를 하는 겁니다. 다단계식이군요. 예? 예. 근데 뭐 어쨌든 상품이 대단해요. 예. 여러분도 이거 순전히 운이니까요. 이게 로또보다는 훨씬 이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꼭 좀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937님. 오늘도 정면 승부 출석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새는요. 그 출석을 원래 부를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네. 왜 그러냐면 블루투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앱이 있거든요. 네. 그 앱으로 이제 출석을 하는 우와. 건데. 진짜 그렇게 해요? 네, 진짜 그렇게 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왜냐하면 출석을 불러야만 학생 이름과 학생 얼굴이 매치가 됩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가르치고 너희는 배운다 끝. 그러니까 라포가 형성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출석을 부릅니다. 되게 인간적이고 멋있으신 교수님이시네요. 아니요. 뭘 멋있게 사회생활 하지 말라 그랬죠. 예. 근데 학생들이 싫어한다는 우리 박재 PD가. 근데 저는 사실 얼굴 보고 이 이름하고 매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또 블루투스가 전화기가 조금 블루투스 기능이 약한 전화기가 있고 그리고 강의실에 블루투스 그 매달아 놓은 게 그게 또 좀 시원찮은 게 있고 해가지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영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 저건데 오늘 날씨도 춥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너무 추웠어요. 근데 출근길에
또 이거 늦을까봐 조마조마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철도 노조가 태업에 돌입을 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밤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셨을 수도 있는데 미처 뉴스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아침에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철도 노조의 태업 준법 투쟁이 오늘 시작이 됐고요. 수도권의 일부 전철 운행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13, 4호선 그리고 수인분당선과 일산, 안산을 연결하는 서해선 전철에서 지연이 발생했고 일단 출퇴근 시간대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출근 시간대 상황을 집계를 해봤더니 수도권 전체 650여 대 전철 중에 140여 대가 10분 이상 지연이 됐고요. 20분 이상 지연된 전철도 120여 대가량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KTX나 새마을호 같은 일반 열차들은 차질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 물론 많은 분들 불편을 겪었지만 출근길에 아주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업의 이유가 뭐죠? 근무 여건 개선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일단 철도노조 측에서는 4조 2교대로 전환 그리고 부족한 인력은 충원해주고 기본급도 2.5% 정액 인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일 이런 부분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21일에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거쳐서 다음 달 초에 무기한 총파업에도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만일 이렇게 되면 또 시민분들의 불편이 더욱더 커질 수 있겠다 하는 우려가 좀 있긴 하고요. 코레일 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번 준법 투쟁에 대해서 사규를 악용한 태업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태업 또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는 서울지하철 1에서 8호선 운영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결의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파업 찬성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10,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9,400여 명 중 7,862명이 이번 투표에 참여를 했고 83.2%의 참여율 그리고 이중 찬성률은 70.55% 기록했습니다. 앞서서 노사가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4차례 본교섭 그리고 15차례나 실무교섭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이 노사 간에 이견이 좀 있었나 봅니다. 협상 타결까지 이르지 못했고요. 그래서 노조가 지난 1일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공사 측에서는 내년 임금 인상률 2.5% 제시하고 경영 혁신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지만 노조 측의 입장은 좀 달랐던 거죠. 신규 채용 확대하고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내놓아라 또 이렇게 맞서면서 협상이 결렬이 됐고요.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내일 파업 돌입 방침 공표 기자회견 열고 구체적인 파업 계획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1에서 8호선까지면 이거 저도 이 지하철 자주 타는데 그렇죠. 해당이 되는데 좀 걱정은 되네요. 그리고 그 마을버스 많이 타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마을버스 이 YTN 올 때도 탈 때 보면 저희 방송을 들으면 제가 유체이탈이 되는 거고 이 YTN 라디오를 들으시는 기사님 정말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제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도 외국인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일반 버스가 큰 가지다라고 하면 마을버스는 그 잔가지의 역할을 해주는 그게 하지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럼요. 네. 사실 저도 그 마을버스 권역에 살고 있어가지고 네. 집에서 이제 큰 대로로 나갈 때 마을버스를 매일 이용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외국인 채용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시범사업을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버스 기사들의 이탈이 좀 심해지고 있어서 매년 인력이 한 20%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존 기사님들 나이가 또 고령화되고 있어서 이런 기사 인력 부족 상황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지금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을 위해서 10월 말에 정부에 2-9 비전문 취업 비자 발급 대상에 예. 운수업을 포함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취업활동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사실 이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버스업계에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이걸 공론화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거라서 굉장히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외국인이 다른 이 E9 비자 말고 H2 비자, F4 비자 이런 비자로 운전기사 취업이 가능은 한데요. 그렇지만 이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에 실제 외국인 비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혼 이민자, 외국 국적 동포 이런 사람들한테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연고가 없으면 또 비자가 또 쉽게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세대 차인지 아니면 우리 영민 아나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마을 우리는 마을 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네? 버스, 마을 버스. 이상했나요? 우린 버스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 사람 다 버스 했으니까. 예. 오라이 그러고 이런 세대니까. 예, 오라이. 예. 근데 정부는 어떤 입장이죠? 정부는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을 일단 먼저 살펴보면 지난 10월 28일에 국무조정실에 이 건의안을 제출을 했고 서울시는 지금 기사님들이 마을버스에서 근무를 하고 난 뒤에 경력을 쌓아서 시내버스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완전히 정착이 돼 있어서 마을버스 기사 인력 부족하고 고령화 문제도 있고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주무부처인 고용부에서는 좀 신중한 반응입니다. 보도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지금 시내버스 운송업의 외국 인력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의 성격 감안해서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요새 이제 베를린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레스토랑에서 서빙하시는 분들 중에 외국인 특히 이제 아프리카 계통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레스토랑은 독일에서 독일어로 주문하면 못 알아들어요.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사실 외국인 인력이 많이 곳곳에 있어요. 유럽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 25% 된다 그러는데 비공식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세계적인 어떤 추세라고 일단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외국인 인력 우리 진짜 편견 없이 좀 같이 함께 사는 그런 생각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외국인을 사람으로 바라봐야지 외국인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100일이라고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100일에 기침 많이 해서 맞아요. 100일 동안 기침한다고 해서. 근데 요새 애기들 중심으로 이게 많은 모양이에요? 100일가? 네, 맞습니다. 100일에 또 아주 지금 급증세고요. 그 외에도 감염병 환자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아청소년 병원에 입원을 한 환자 중에 한 10명 중 9명이 이 감염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에서 소아청소년병원 52곳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통계가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좀 단순화했을 때 입원 환자 10명 중에 9명 이상은 감염병 이라고 지금 응답한 병원이 전체 90%를 넘는데요. 가장 많은 감염 질환 같은 경우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전체 20%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코로나, 아데노바이러스,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 폐렴, 장염, 백일해와 수족구,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폐렴 등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사실 면역력이 좀 약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일해가 왜 이렇게 느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느는 것 같은데. 네, 지난해에는 백일해 환자가 한 300명도 안 됐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번 달 중순까지 벌써 3만 4천여 명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무려 116배 이상으로 환자가 뛴 건데요. 환자의 한 87% 거의 대부분이 7세부터 19세인 소아청소년에 지금 집중이 돼 있는데 영아 환자도 우려스럽게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지난달에는 18명, 이번 달에는 보름 만에 벌써 15명 보고가 됐고 더 우려스러운 점은 처음으로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런. 네, 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가 지난 4일에 발생했는데 이 사망자가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백신 있을 텐데요. 그죠? 백신 꼭 맞아야겠네요. 백신 접종을 지금 방역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당부를 하고 있는데 생후 2개월 이전에는 백일해 예방 접종을 맞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 중에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를 했고 태어난 뒤에는 2, 4, 6개월에 맞춰서 접종을 하고 부모도 함께 백신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갑자기 백일해 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요새 과학을 좀 과신하는 성향이 많거든요. 요새 발전된 의료기술로 뭐든지 다 고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상 중요한 전염병 중에서 사실은 위생 상태가 나아졌기 때문에 사라진 질병은 있어도 극복한 질병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기약도 없잖아요. 감기약 있는데 왜 없지? 그거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감기를 위한 약은 아직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백일해 어쨌든 예방주사는 있으니까요. 예, 그거 꼭 좀 맞아야겠네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일터에서 누구나 지켜